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로 평생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던 남편과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잘못했으니 용서해주고 재결합을 하자고 애원해 오고 있는 시모와 남편이지만 계산적인 데다 거짓말로 저의 인생을 휘두르려는 두 모자에게 신물이 났기에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뻔뻔하고 염치 없던 모자의 인생에 제가 철퇴를 날린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야, 내가 분명히 빨래할 때는 수건이랑 옷이랑 따로 분리하라고 했지? 얼굴 닿는 거랑 더러운 거 묻은 거랑 같이 돌리는 거 싫다고 했는데? 그럼 당신이 빨래, 주머니에 수건이랑 옷 같은 거 좀 구분해서 집어넣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신경을 쓰라는 말이잖아. 넌 왜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먹냐? 내가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고 생각해? 당신이 뻔뻔한 건 아니고? 살다 내가 뻔뻔하다는 소리를 다 듣네. 회사 다니면서 월급 매달 벌면서 술, 담배 안 하는 남자가 흔한 줄 알아? 대체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맞벌이하고 있는 입장이야. 그런데 집안일 못하겠다고 나한테 다 맡겨대고 있으니 내가 뻔뻔하다 얘기를 하는 거지. 대신 내가 월급을 30만 원 더 벌잖아. 겨우 30만 원 더 벌고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 너 그래도 집안일 하는 거 타이머로 재면 얼추 최저시급이랑 맞아떨어지거든? 30만 원 더 버는 정도면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될 자격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그럼 내가 당신이랑 돈 똑같이 벌면 집안일 안 해도 되는 거야? 내가 돈 더 많이 벌게 되면 당신이 집안일 하는 거고? 애초에 그럴 일도 없지만 네가 돈 더 번다고 해도 그건 아니지. 왜? 왜 또 내가 돈 더 벌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당신 논리적인 척하면서 은근히 말하는 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알지? 생각을 해보면 왜 그래야 하는지 잘 알 거야. 나는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도 하고 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잖아. 근데 당신은 요양보호사 일하면서 적당히 노인 얘기나 들어주다가 퇴근하면 그만이고 남는 시간이 많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집안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당신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집안일 나한테만 덤터기 씌울 거면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가족 상담을 받아서 적절하게 분담하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이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우리 이제 결혼한 지 1년 됐어. 친척이며 가족들 어떻게 보려고 그딴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남편은 자신이 손해보는 것은 죽어라 싫어하고 어떻게든 제가 고생을 해야만 본인이 결혼을 잘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만 하더라도 제가 하는 말은 다 맞다고 끄덕여주고 호응해주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런 남편 때문에도 이혼이라는 단어를 자주 거론하던 저였지만 그걸 진짜 실천하고 싶게 만드는 것에는 시어머니의 역할도 컸습니다. 내가 오늘 길수한테 얘기 다 들었다. 너 집안일 길수한테 어떻게든 떠맡기려고 수를 쓰는 모양인데 작작 좀 하거라. 돈도 적게 버는 애가 어디 남편한테 집안일을 맡기려고 그러니. 어머님, 저도 어지간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이가 해도 너무하니까 그러죠. 오죽하면 힘든 거 말하면서 좀 집안일 분담하자고 말을 하겠어요? 차라리 잔소리라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온갖 참견은 다 하는 게 그이라고요. 하늘 같은 남편이라면서 모시고 살아보거나 말을 해라. 지금 이렇게 시애미한테도 토다는 네 모습 보니 우리 아들한테는 얼마나 심할까 그 걱정밖에 안 드는구나. 저요. 그이 돈 더 잘 번다고 저한테 이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이랑 저랑 통장 따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생활비도 각자 나눠서 쓰는 마당인데 그이가 돈 더 번다고 저한테 뭐가 이득이 있는데요? 너희가 그래도 부부 아니냐, 부부. 남편이 잘 나가면 네 인생도 좀 더 편해질 거고 네가 일 그만두고 내조하겠다고 하면 걔가 책임을 안 지겠니? 하여튼 너는 어떻게 된 애가 그렇게 생각이 짧아. 각자가 얼마 정도는 경제력을 길러야 하니까 재산도 나눠 관리하자는 것도 그런 깊은 뜻도 모르고 말이야. 그런 뜻이 있는 줄은 오늘 어머님께 처음 들어 알았네요. 게다가 너 사돈양반 따라서 주식인가 코인인가도 손대고 있다며 괜히 같이 돈 관리하다가 다 말아먹으면 큰일 나니까 아들이 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
주부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될 것을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니? 그럼 저는 앞으로 일 그만둬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냥 남편 내조나 열심히 하고요? 그래, 네가 일 그만두면 길수가 다 책임질 거니까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라. 집안일이나 잘 배우고 잘하면 된다. 이 말이다. 남편의 계산적인 면이나 집안일을 거들지 않는 모습 때문에 지쳐가고 있던 제게 분노한 어머님이 잔소리 중에 일을 관두라는 말은 너무나 달가운 것이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남편에게 잔소리를 들을 바에는 차라리 고된 요양보호사 일이라도 관두자 싶어 딴소리 나오기 전에 당장 일을 때려치웠죠. 그런데 남편은 이것이 영 달갑지 않은지 제게 왜 일을 관뒀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너 제정신이냐? 잘 다니고 있는 요양보호사 일을 왜 관둬? 적당히 비리비리한 노인네들 비위만 맞춰주면 되는 그 쉬운 일을 왜 관두냐고. 생활비며 이래저래 나가는 돈들 나 혼자 감당하라 이거야. 당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내조하라는 게 어머님 뜻이더라고. 어차피 나 당신보다 돈도 못 버는 처지인데 주부 일하면서 당신이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할까 싶어. 당신도 내가 하는 일 무시했었는데 그 일 더 하고 싶지도 않고 말이야. 여전히 재산 따로 관리하는 건 그대로인 거 알고 있지? 응, 잘 알고 있으니까 나 생활비나 제대로 줘. 한 달에 60만 원이면 충분하지?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식비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만 그 정도겠다. 너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은 30만 원씩 냈었는데 네 목까지 생활비 주겠다는데 그게 불만이라고? 내가 요양보호사 일하면서 노인분들이 주시는 음식이며 식재료 같은 걸로 식비 많이 굳힌 거 말했잖아. 이래저래 선물 받는 거 앞으로 없어질 테니까 당연히 당신이 더 부담해야지. 야, 그냥 너 다시 일 나가라. 짜증나서 못해 먹겠네. 네가 이렇게 하면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 나는 그냥 어머님 뜻대로 주부로 열심히 일할 생각인데? 이러나 저러나 집안일 가지고 당신이 잔소리하는데 그거나 제대로 해보려고. 남편은 어머님이 한 말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저를 다시 일시킬 명분이 없었고 덕분에 저는 조금은 더 살만해지고 숨통이 트인다 싶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게 힘든 부탁을 해왔습니다. 야, 좀 힘든 얘기를 오늘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이 일 할 사람이 없어서 부탁 좀 하자. 내가 당뇨며 통풍이며 고혈압이 한 번에 오는 바람에 몸이 안 좋구나. 미안하지만 네가 나랑 같이 살면서 관리를 좀 해줘야겠다. 갑자기 병이 생기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길수 아비가 암으로 죽은 지 지금 딱 5년째 되는 날인데 갑자기 꿈에 나와서 그러더구나. 내가 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제대로 관리해서 건강 챙기라고. 그래서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아봤더니 몸이 이렇게 망가져 있다는 걸 알았지 뭐니. 네가 수고롭겠지만 합가해서 나 좀 돌봐주도록 해야겠다.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어머님. 그렇게 아프시면 또 전문가를 쓰는 게 맞기도 하고요. 당신이 요양보호사로 얼마 전까지 일했는데 달리 전문가를 왜 찾아? 돈도 엄청 깨질 테고 믿고 엄마 맡기기도 꺼림칙한데. 차라리 당신이 나서서 엄마도 돌봐주고 합가해서 집안일도 좀 대신 해주는 게 맞지. 어차피 집이 좁아서 네가 합가한다고 해도 그렇게 집안일 하면서 불편할 일은 없을 거다. 집이 좁으면 저랑 어머님이랑 그이 다 같이 지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말하거라. 집안일 너끈히 할 만큼 좁다고 했지. 다 같이 지낼 수 없을 정도로 좁다고 했니? 언제 죽을지 모르니 돌봐달라고 주장하는 시어머니의 합가 재촉에 남편까지도 거들고 나서니 이건 답이 없는 상황이었죠. 일단 잠깐만이라도 합가를 해보고 정 힘들면 포기하라는 말에 승낙을 했었지만 그날부터 펼쳐진 것은 지옥 같은 시집살이였습니다. 너 내가 시금치 깨끗하게 안 씻으면 흙냄새 난다고 주의 줬니 안 줬니? 내가 아픈 몸 이끌고 너를 가르친 것도 벌써 한 달은 넘었는데 시금치 무침을 이렇게밖에 못해? 청소며 빨래며 내가 가르쳐 준 건 일부러 반대로 하나 싶을 정도로 실수투성이니 미치겠구나. 시엠이 말을 무시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멍청한 거냐? 대답해보거라. 어머님, 잘 씻고 있었는데 그만하면 됐다고 하신 걸로 시금치 무친 건데요.
너무 팍팍 씻으면 씹는 맛이 떨어진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어디서 또 말대꾸야. 내가 몸이 아프다고 CM이로도 이제 안 보이는 거냐? 치매라도 걸렸으면 아주 나를 버리고 난리도 아니었겠구나. 안 되겠다. 길수한테 얘기해서 단단히 혼을 내놓든지 해야지. 남편한테 얘기해서 뭐 어쩌시게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시킨 대로 충실히 따른 게 다인데요. 몸 아픈 노인을 흙 먹여서 죽이려는 년은 당연히 손을 봐줘야지. 그동안 오냐오냐 해주니까 버릇만 나빠져서 요령만 피우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라도 있니? 돈도 안 벌고 집안일이나 하는 주제에 대체 뭘 제대로 하고 있냔 말이다. 에라이 거지 같은 년, 꼴 보기 싫은 년. 합가하고부터 한 달 동안 지독하게 잔소리를 해대던 시어머니. 어느 날인가 제가 병간도 제대로 못한다며 폭언을 하는 것도 모자라 물건을 집어던지는 식으로 몇 시간이나 난동을 부리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무슨 병 걸린 노인네가 이렇게까지 기운이 정정하나 싶어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퇴근한 남편은 그 광경을 보더니 오히려 시어머니의 편을 들더군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에 동참해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제대로 돌보라고 하지 않았냐며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돌봐줬더니 도리어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모자 때문에 기겁했던 저는 이혼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증거를 확실하게 모아 위자료나 두둑히 뜯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엄마랑도 얘기해보니까 사실 당신한테 미안해하고 있더라. 몸이 아프니까 막 주체할 수 없이 화가 나고 히스테릭해지고 그런 것 같대. 나야 뭐 당신 아까 머리채 잡기는 했지만 엄마가 보고 있어서 연기했던 거고. 당신도 내가 머리 흔들 때 배려해 준 거 은근히 느끼지 않았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 당신이 머리 쥐고 흔든 것 때문에 머리에 땜빵이 생겼어. 어머님 보고 계시다가 장단 맞춰준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악감정 있었던 거잖아. 내 말이 틀려? 야, 그럼 내가 뭐 일부러 마누라를 패기라도 했다는 얘기야? 내가 너한테 뭔 악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나야 모르지. 어쩌면 어머님 말 듣고 냉큼 요양보호사 일 관둔 게 거슬렸을지도? 그 덕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인 네가 엄마 수발 들어주고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 내가 너한테 고마워하면 고마워했지. 악감정 가질 일은 또 뭔데? 남편의 말에 일리가 있었으나 제가 일을 관둔 타이밍이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님이 병이 걸렸다는 것이 영 석연찮았습니다. 게다가 모자가 제게 폭행까지 휘두른 상황이니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보았고 둘의 대화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집사람 집에서 노는 꼴 보니까 화가 나서 미치겠다. 그러게 왜 집사람한테 일을 때려치우라느니 그런 얘기를 해서 날 힘들게 해.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말실수했다고 하고 집사람 다시 일하게 해. CM이 체면이 있지. 돈 상관없으니 관둘했다가 다시 일하라고 어떻게 그러니? 그럼 나 지금 집사람 노는 꼴 보고 열받아 죽으라고? 나보다 돈 적게 벌어서 집안일도 시키고 돈도 벌게 하고 아주 일석이조였는데 엄마가 다 망쳤잖아. 주식하는 거 말아먹으면 그거 빌미로 월급도 다 내가 관리할 수 있었는데 엄마 때문에 이게 뭐냐고. 그럼 차라리 며느리를 내 병간호라도 하게 하는 거 어떠냐? 엄마 어디 아파? 저번 건강검진 때도 안 좋다는 얘기 듣긴 했어도 병은 없었잖아. 가짜로 적당히 아프다 하겠다는 거 아니니 뭐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나 하여튼 노인이 걸릴 만한 걸로 우기면 제깎게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 그러다 보면 힘들어서 차라리 일하겠다고 자가 먼저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니? 어차피 내가 내조며 집안일이며 열심히 하라는 상황이니 명분이야 우리한테 있고.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잘할 수 있겠어? 집사람 은근히 끈기가 있어놔서 어지간히 힘들지 않는 이상은 그냥 집에 박혀 있으려고 할 것 같은데? 엄마가 그 사람 일하게 나갈 정도로 정말 힘들게 갈궈줘야 해. 걱정하지 마라. 네 얘기 들으니 안 그래도 그냥 그거 얄미워 죽을 지경이니까. 머리채를 쥐어뜯어서라도 내가 꼭 일하게 만들도록 하마. 제가 주부로 지내면서 탱자탱자 논 일도 없지만 남편이 그 모습에 약이 올랐다는 것부터가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일하게 만들려고 없던 병까지 꾸며냈고 남편도 동조를 했다는 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죠.
안 그래도 없던 정남이가 떨어졌던 둘의 대화 내용을 사진 찍어두는 한편 친정에 연락을 해 당장 지내는 곳부터 옮겼습니다. 야, 너 미쳤냐? 잘못을 저질렀으면 빌어야 할 일을 왜 친정에 가고 그래? 이 미친 인간아, 네가 시어머니랑 짜고 병 걸린 척했던 거 다 들켰거든? 나 일 시키려고 폭행까지 휘둘러 놓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야 이씨, 그러니까 네가 좀 진즉에 잘하지 그랬냐? 왜 사람을 열받게 만들어? 아, 이 지경이 돼서도 사과는커녕 오히려 내 탓을 하시겠다? 너 진짜 답 없는 인간이구나. 원하는 게 이혼이야? 괜찮겠어? 버리도 시원찮은 년이 혼자 살게 되는 건데. 괜히 주식 손댔던 거 말아먹고 나중에 징징 짜도 모른다. 내 걱정하지 말고 댁이나 걱정하세요. 폭행에 나 일 시키려고 거짓말한 것까지 하면 위자료 만만찮을 테니까. 너 같은 거머리년 떨쳐내는 돈이라 생각하면 위자료 100번도 내겠다.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저는 모자에게 당했던 폭행을 근거로 해 그동안 홀로 해오던 집안일까지 더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에게 두둑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를 일하게 만들겠다고 고생시키고 폭력까지 썼던 본인들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만든 셈이었죠. 남편은 저 때문에 생돈이 날아갔다며 이를 바득바득 깔며 밤길에 뒤통수 얻어맞으면 자신인 줄 알라는 뻔뻔하게 협박을 해대기에 저는 코웃음을 쳐줬는데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것 같던 남편은 몇 개월 뒤에 제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협박하던 때와는 180도 달라진 태도로 말이죠. 여보, 우리 엄마 한 달밖에 안 남았어. 너가 많이 그리우신지 애타게 찾네.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옆에 있어줄 수 있겠어? 내 일생일대의 부탁이다. 연병을 하세요. 연병을. 잘 돌아가시고 꼭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전해줘. 뭐? 야, 너 지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엄마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할 소리야? 왜? 이번에는 또 무슨 병명인데? 당뇨랑 통풍은 써먹었으니까 말기 암쯤 되려나? 나한테 미쳐서 한 짓거리 생각하면 치매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췌장에 암이 발견돼서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고 내가 엄마 죽는 걸로 거짓말을 하겠냐? 제발 좀 도와주라, 응? 내가 그럴 의리도 없을 뿐더러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이 미친놈아. 암이면 병원 가서 조용히 죽을 날 기다리면서 주변 정리나 하라 하세요. 엄마 아파서 어제도 새벽 내내 나 잠 한숨도 못 잤다고. 나 지금 사는 게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너까지 이러면 나 정말 미친다. 위자료에 엄마 치료비 때문에 대출까지 했는데 그것도 다 떨어졌어. 너가 이러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나는 당신이랑 결혼한 내내 지옥이었어. 이제야 탈출했는데 내 발로 그 지옥을 들어가라고? 당신도 치매 걸렸나 본데 병원 가서 한번 검사 받아봐. 꼭. 여보, 우리 그래도 좋았던 기억이 있잖아.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여보는 무슨. 헛소리도 아주 풍년이네. 꺼지세요. 아니다. 내가 차단할게. 여보, 나 좀 살려달라고. 병을 위장해 절 고생시키려던 모자에게는 큰 불행이 닥치게 되었으니 정말 세상에 업보라는 게 있기는 한 모양이구나 신기해서 한동안 가족과 그걸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장례식의 비용을 빌려달라는 전 남편의 문자도 왔지만 자업자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줬습니다. 관뒀던 요양보호사 일을 다시 시작한 저는 전 남편이 무시했던 주식이 많이 오른 덕분에 오히려 열심히 일할 때보다 더 자금이 풍족해진 상황인데요. 장성한 딸이 이혼까지 하게 된 마당이라 눈치가 보이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부모님과 함께 지낼 생각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막장인 모자 덕에 제대로 예방주사를 맞았으니 괜찮을 거라 기대해 보려고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아이 하나를 기르며 최근 얻게 된 직장에서의 업무에 정신없이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제게 다정하게 다가와 결혼까지 했었던 남편을 울며 애원하는데도 버리게 된 사연을 말해볼까 해요.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 공무원 시험은 그냥 포기해야겠다. 그럼 이제 회사 가려고? 잘 생각했어. 애도 낳았고 나만 버는 걸로는 빠듯한 상황이잖아. 아무리 엄마가 육아 도와주고 있다고 해도 일 더 늘리기도 힘들었으니까. 뭔 소리야? 공무원을 포기한다고 했지. 내가 언제 공부를 포기한다고 했어? 그럼 2년이나 투자한 공무원 시험 말고 또 뭘 하려고? 공무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적성이 아닌 것 같아서. 요즘 뉴스 보니까 워라밸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사회적 인식이 예전만 같지도 않은 거야. 이런 상황에서 7급 내가 준비한다고 해봤자 의욕이 더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변리사 시험을 칠까 싶네. 변리사? 그 시험 엄청 오래 걸리고 공부도 어렵다던데? 공무원 시험도 포기한 사람이 변리사 시험은 어떻게 보려고? 원래 나는 목표가 더 그럴듯해야 진심으로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 사람인 거 몰라? 그리고 어릴 적에 내가 기차 타고 가다가 용한 점쟁이 만난 얘기했었지? 우리 엄마가 태몽으로 황금 잉어 꿈꾼 것도 맞춘 용한 점쟁이. 그 사람이 내가 나중에 누구나 들었을 때 놀랄 만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했었거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변리사가 답인 것 같아. 이게 운명적으로도 딱 맞는 것 같고 나한테 딱 꽂혀버렸달까? 저번에 어머님한테 들어보니까 황금 잉어가 아니라 그냥 금붕어 꿈꾼 거라고 말했다던데? 당신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만 2년 넘게 도전해보고 있는데 안 되면 포기할 줄 알아야지. 다시 변리사 시험 친다고 하면 어지간히 좋아하시겠다. 야, 엄마가 좋아하고 말고는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황금 잉어나 금붕어나 어찌됐건 어류의 금색이잖아. 용한 점쟁이가 한 말을 못 믿겠다는 거냐? 아니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는 걸 기쓰고 말리고 싶은 거냐? 아니면 둘 다야? 아니, 솔직히 나도 다리 절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잖아. 이런 상황에서 식당 일까지 하는데 이걸 또 몇 년이나 더 하려니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솔직히 당신 대학 졸업할 때 교수님이 직장 추천해 줬었다며. 그런데 그거 마다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고 패기롭게 말한 거 아니었어? 그때도 딱 지금처럼 무조건 합격할 거고 무조건 열심히 할 것처럼 말했다고. 그때는 너랑 결혼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겠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을 때였고, 솔직히 교수가 추천해준 직장도 그저 그런 곳이었는데, 점쟁이 말 생각해보면 그건 영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변리사가 딱이야.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얼마나 좋아? 영어 시험 당신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당신 가르쳐 줬던 건 기억하지? 내가 당신 공부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해주려고 독해며 문법이며 공부하다가 토익 시험 쳐서 800점 넘게 나온 것도 기억하고?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또 너한테 도움받으라고? 그건 죽어도 싫래요. 이 사람아. 남자 가오가 있지. 내 혼자 힘으로 성취해야 의미가 있다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봉사활동에서 만나게 됐던 남편은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제게도 편견 없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라 호감형의 인상이었죠. 종종 봉사활동에서 만나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희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 골골거릴 때도 우연히 얻은 거라며 보약을 챙겨준다거나 병문안을 가는 등 제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해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정다감한 면모에 반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후에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고 말았죠. 생활력은 없고 가부장 끝판왕에 뻔뻔하기까지. 만약가 태어난 아들만 없었더라면 참기는커녕 바로 이혼을 했을 거예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면서 잘 참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안타까워했습니다. 주희야, 김서방이 이제는 변리사 시험 준비한다며? 애도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가정은 팽개치고 공부만 매진해서 될 일이냐? 솔직히 그쪽 집안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닐 텐데. 이렇게 나이만 먹어가고 아무런 경력에 스펙도 없으니 엄마가 다 걱정이구나. 엄마, 육아도 도와주고 우리 가정일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마워. 안 그래도 나도 걱정이라서 김서방한테 말해봤거든. 그런데 김서방 고집이 워낙에 황소고집이잖아. 말해도 씨알도 안 먹히고 오히려 변리사 정도는 되어야 자기한테 진심으로 추구할 목표라면서 자신만만하더라고. 사내가 포부가 있어야 한다지만 그래도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니. 그렇게 직장 생활 한 번도 없이 공부만 하다가 나중에 변리사 떨어지기라도 할까봐 엄만 걱정이다. 그거 적어도 1년은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 않니? 그건 아주 빠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래. 보통은 3년, 4년 정도는 걸린다더라고. 김서방이 그런 기간 동안 공부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대체 어떡할 거라고 그러니?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시험은 아닐 텐데 말이다. 물어봤더니 그건 걱정 말라고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보나마나 대책은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아. 하는 수 없이 내가 일을 더 늘리든지 해야지. 안 그래도 식당에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일 익숙해져서 주말에도 근무해주면 안 되겠냐고 사장님이 권유하시더라고. 몸 불편한 아내는 바깥일 시키고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고 있으니 정말 엄마 속이 다 갑갑하구나. 애만 없으면 네가 그냥 다른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싶다만 애가 하필 있으니 그럴 수도 없고. 만약 내가 김서방한테 헌신해서 시험 합격하게 되면 그것도 잘 된 일이잖아. 나중에 다 보답받을 테니까 지금 좀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엄마랑 아빠한테도 받은 은혜 보답하고. 얘는 받은 은혜는 무슨. 너네나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 엄마랑 아빠는 족하다. 엄마, 아픈 몸인데도 아빠랑 같이 우리의 육아 문제 도와주고 있잖아. 만약 도움 없었으면 절대 변리사 시험이고 내가 일하고 이런 거 엄두도 못 냈을 거야. 나중에 내가 꼭 보답할게. 나는 네가 그냥 행복한 게 나한테 최고로 보답하는 거다. 그러니까 잘 살아 이거사. 김서방이 변리사 돼서 엄마랑 아빠한테 나중에 보답하면 그게 나한테 최고로 행복한 일일 거야. 솔직히 네가 공부를 해도 훨씬 더 잘할 텐데 말이다. 네가 어릴 적부터 글자도 빨리 익히고 셈도 빨랐잖니. 영재 학원 같은 데라도 보냈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남편도 만나서 더 행복한 가정 꾸렸을 텐데. 네 아빠랑 나랑 맨날 이혼 하니머니 싸워가지고 너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서 매일매일이 눈물이다. 엄마, 아빠, 이제라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잖아. 아빠도 옛날에야 괄괄했지. 성질 많이 죽어서 나나 엄마한테 잘하려고 하고 있고. 언젠가는 김서방도 그렇게 변할 거야. 엄마가 헌신한 덕분에 아빠가 변했듯이. 엄마와 아빠의 도움으로 육아의 부담을 줄인 덕분에 식당 일을 할 수 있었던 저. 그런데 남편은 이러한 저희 가족의 헌신을 아는지 모르는지 집에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기만 할 뿐 도통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한 소리를 했죠. 당신, 변리사 시험 시작하고부터 전보다 더 책을 안 보는 거 아냐? 당신이 싫어하는 영어 과목 사라졌다고, 변리사 시험 너무 쉬운 거 같다고 자신만만하더니 왜 그렇게 또 나태해졌어? 나태해진 게 아니라 지금 본격적인 마라톤을 달리기 전에 예열을 하면서 몸을 풀어주는 과정이라고. 워밍업 몰라? 그런 거 없이 무작정 달렸다가 부상 입고 탈락해버리는 것보다는 지체되더라도 확실하게 준비하고 가는 게 좋지 않나?
확실한 준비라는 게 하루 종일 집에서 드라마 보고 예능 프로 보면서 낄낄거리는 거야? 영상 보고 게임할 시간 다 합치면 수험서 1회도까지도 했겠다. 당신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래?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밖에서 공부하고 있잖아. 집에서는 쉬는 공간, 밖에서는 공부하는 공간으로 분리를 해주는 거라고. 그게 효율이 훨씬 좋다고 하던 거, 어떤 교수가 말하는 거 봤다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는 있고 독서실이며 카페며 스터디 카페며 알아보고만 있다 뿐이지. 공부하러 나가고 있기는 해? 나 당신이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한 거 말고는 공부하러 밖에 나가는 꼴을 전혀 못 봤는데? 꼴. 이게 진짜 말투 사람 화나게 만드네. 원래 전쟁 출전하는 사람들은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기간을 거치는 거야. 미리 변리사 시험 관련 정보도 알아보고 공부 과정에서 부딪히게 될 사소한 장애물들 미리 파악해 두는 거 몰라? 자꾸 짜증나게 하면 더 막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닥쳐. 조만간 변리사 시험 있는데 보나마나 떨어지겠구먼.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운세 보니까 나한테 불길한 색깔이 빨간색이라 그러더라고. 고춧가루 들어간 음식은 당분간 만들지 말고. 알겠어? 당신 아침마다 얼큰한 국 먹어야 시작이 산뜻하다고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청양고추로 얼큰한 국을 만들면 되지?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뭐 이런 기본적인 것도 가르쳐 줘야 해? 진짜 갑갑하다. 갑갑해.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나태의 끝판왕 같은 모습을 보이던 남편. 수험서만 이 종류, 저 종류 비싼 돈 들여 잔뜩 사놓고 결국 한 페이지도 제대로 보지 않는가 싶더니 당연하게도 시험은 탈락하고 말았죠. 남편은 그때부터 위기감을 느낀 것인지 스터디 카페를 1년치 끊어둬야겠다는 둥 뒤늦게서야 부랴부랴 바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저로서는 속이 터져 참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었죠. 이제 와서 스터디 카페 싼 곳을 알아보겠다면서 또 하루 종일 스터디 카페 검색이야? 게임하고 TV 볼 시간에 그거 미리 했었으면 됐잖아. 원래 닥칠 때 해야 제일 효율이 좋은 법이야.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그러면 공부도 좀 미리미리 하지 그랬어? 시험 기간 다 다가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태평하더니 이제 와서 이게 뭐냐고. 원래 변리사 시험 평균 3년으로 잡고 있는 거 몰라? 나야 뭐 첫 도전이었고 시험 치르기까지 기간도 얼마 없을 때 시작한 거잖아. 그거 생각하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2년 내로 합격하는 셈이니까 오히려 좋지. 늘 자신만만하다가 뒤늦게 발등에 불 떨어지고서야 부랴부랴 움직이는 게 당신이란 사람이잖아. 스터디 카페니 뭐니 하면서 독학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인강도 구매하는 건 어떨까? 인강은 무슨. 나한테는 나만의 리듬이 있어. 괜히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로 들어봤자 머릿속만 꼬이고 오히려 공부 안 된다니까. 그 돈 아껴서 차라리 책을 더 사고 스터디 카페를 더 길게 끊고 말지. 그럼 내가 공부 시작해서 당신 좀 도와줄게. 하다가 막히는 부분 있을 때마다 혼자서 끙끙거리는 건 한계 있잖아. 응? 나는 인강 결제해서 볼 테니까 당신이 머리 골치 아프게 된다 싶은 부분 내가 미리 확인하고 공부해서 당신 친절하게 잘 알려줄게. 영어 공부도 내가 그렇게 하니까 당신 많이 도움받았잖아. 네가 가르쳐줘서 뭘 도움을 받아? 지 공부 실력 늘었다는 거 자랑질만 했지. 실질적으로 뭘 도움을 줬는데.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랑은 다르게 변리사 시험은 암기력에 이해력도 따라줘야 하는 거거든. 지금 내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거야? 빨간 거 안 들어가게 얼큰한 국 요리 해달라니까 청양고추 못 떠올렸던 게 너야. 그것만 봐도 이해력은 물론 지능까지도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 괜히 우습게 보고 내상 입지 말고 그냥 주부 일이며 식당 일이나 열심히 해. 그렇게 하는 게 내조지. 되지도 않는 공부한다고 깝죽대는 게 내조가 아니야.
당신 말 다 했어? 나도 어릴 때 똑똑하다는 얘기 제법 듣고 산 사람이야. 네가? 이야, 우리 아내가 이제는 개그를 다 하네? 지금 그 말로 1년치 웃겼으니까 앞으로는 개그 치지 말고 우스운 인간 취급해주기 전에 그냥 조용히 하라는 거나 해. 사람마다 깜냥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야. 모르고 나대면 다치니까 좀 닥치고 인내하고 얌전히 내조나 하라고. 그럼 내가 너랑 장모, 장인한테 어련히 돌려주지 않겠냐?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내가 떨어져도 가정 하나 돌보는 거 못할 인물이야? 얼굴 잘생겼지, 똑똑하지, 패기 넘치지. 뭐 하나 부족한 거 없는 게 나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믿고 좀 닥치고 있어. 남편은 자신을 믿고 가만히 지켜보라며 큰 소리를 쳐댔지만 결국 다음번에 시험 역시도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평균 기간이 3에서 4년이니까 아직은 한참 여유롭고 자신의 계산 범위 아니라면서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정말 정이 떨어지더군요.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오기가 생겨서 잠자는 시간도 쪼개가며 변리사 시험을 공부하고 있었죠. 고된 식당 일을 하는 가운데에 공부는 오히려 제게 즐거운 것이었고 낙이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남편에게 도움을 주고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면 고된 현실도 크게 바뀔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나날이 쪼들리게 되는 돈이 유일한 걱정거리였지만 어느 날 엄마에게서 우연히 돈 문제가 해결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김서방 말이다. 나는 참 대책 없는 사람이다 싶었는데 의외로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인가 싶더구나.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속 편하게 공부를 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얼마 전에 엄마가 왜 시골에서 사과 농사하는 영숙이 아줌마랑 디저트 먹으러 카페 간 일이 있었잖니. 티라미수인가 뭐 피라미드인가 하는 디저트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딘가 되게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구나 싶더구나. 알고 보니까 그게 김서방이지 뭐니. 김서방이 카페에 있었다고? 음악 소리 시끄럽다고 카페는 잘 안 가는 사람인데. 뭐, 어쨌거나. 그래서? 아는 척은 하디? 아니, 처음에는 나랑 분명히 눈 마주쳤는데 시선을 돌리더구나. 같은 테이블에는 어떤 귀티나게 입은 아줌마도 같이 있고. 귀티나게 입은 아줌마? 김서방이 그런 분이랑 딱히 인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혼자 노는 거 좋아해서 친구도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 예전에 너랑 만난 게 봉사활동할 때였다며 그때부터 두루두루 발걸 쳐놨나 보지. 하여튼 간에 내가 물어봤더니 나인 줄 못 알아봤다고. 그러면서 돈 봉투 같은 거 어색하게 주머니에 넣길래 뭐냐고 물어봤더니 후원받은 거라더구나. 아는 분인데 자기 공부하는 거 도움 좀 주고 싶다면서 1,000만 원이나 주셨다고. 세상에, 1,000만 원이나? 그만한 돈을 후원으로 준다는 게 말이나 돼? 봉투까지 펼치며 보여주는데 아니라고 해본들 바뀌는 게 있니? 하여튼 김서방 제주도 좋아. 어쨌거나 너 요즘 경제사정 많이 힘들다고 했었는데 참 잘 됐지 뭐냐. 우연히 남편을 본 엄마로부터 들은 이야기의 내용은 남편이 1,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후원받았다는 것. 남편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고 갑갑하기만 하던 경제적 사정이 조금은 풀려 숨통이 트일만해져서 좋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었죠.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진즉에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또 솔직히 저야 남편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으니 보답을 바라고 헌신한다지만 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그런 거액을 후원하나 싶어 따져보아도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일 뿐이라며 말을 흐리기만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함을 느꼈었던 저는 식당 일을 하루 쉴 때 몰래 남편을 추적해봤습니다.
스터디 카페가 아닌 PC방에서 가서 게임을 하더니 저녁이 되어서야 나오더니 호스트바로 들어가는 남편. 돈 많은 여자들을 접대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수험 생활에 필요한 돈을 장만하나 싶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예감이 이상하여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죠. 야, 너 때문에 성병 걸린 거 어떡할 거야? 남편한테 둘러댄다고 정말 혼났다고. 대기 문란하게 몸 굴리다가 성병 걸린 걸 왜 날 탓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놈한테 올맞겠지. 시답잖은 소리하는 걸 보니 또 돈 뜯기고 싶나 봐. 이제 협박해도 돈 더는 못 줘. 나도 참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그럼 뭐 어쩌시게? 잘 나가는 사업가 양반 남편으로 둔 분이 나이도 한참 어린 놈이랑 놀아놨다. 대학 교수로 일하는 아들도 큰 충격을 받으실 테고. 어이쿠, 나라면 그렇게 절대 못할 텐데. 돈을 그만큼 처먹었으면 만족할 줄을 알아야지. 넌 대체 무슨 생각이니? 내가 아직도 배가 고파서 그래, 아줌마. 대신 돈값은 해야 하니까 몸이 간질간질하니 외로울 때 말하셔. 그때 내가 적당히 마사지 해줄 테니까. 너,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앞으로 또 협박질하기만 해봐. 오우,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또 궁금한 건 못 참거든. 댁 남편이랑 아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라도 한 번 더 들이대 볼까 싶다. 야, 이 미친놈아. 이제 그만하라고. 나도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좀. 그러니까 제품 설명을 잘 읽으셨어야지. 내가 집요한 놈이라고 했잖아요. 아줌마, 젊은 놈 돈으로 사서 즐겼으면 뒷감당도 고려도 좀 하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들이라 생각하고 잘 좀 챙겨줘. 넌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파탄 맞이할걸? 내 인생 걱정하기 전에 이미 조져버린 댁 인생이나 걱정하시죠. 저 이렇게 생활한 지가 1년이 넘도록 아무 문제 없었걸랑? 핸드폰을 몰래 확인한 저는 정말이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목격했었던 남편의 후원자라는 사람의 정체가 사실은 상간녀에 불과했다는 것부터 남편이 1년이 넘도록 몸을 팔아가며 돈을 벌어왔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변리사 시험은 그저 명목상의 목적일 뿐 잘생긴 얼굴과 젊음을 팔아 인생을 탕진하는 인간. 그게 바로 제 남편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에 저는 더욱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치게 되었는데요. 평소부터 몸이 좋지 않았던 엄마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서 의식불명이 되어 병실에서 숨만 간신히 쉬게 된 절망적 상황.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괴로운 중에 시름을 잊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식당일과 변리사 시험 공부뿐이었답니다. 그 덕분일까요? 1차는 물론 2차 시험까지도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오히려 쉽게 느껴져서 스스로가 의아할 정도였는데요. 변리사 시험 쳤다는 거, 결과 언제인지는 알아? 다음 주 아닌가? 다음 달이지. 그렇구먼. 어차피 그게 중요한가? 시험을 잘 치렀으면 뭐 발표야 언제든 아는 거고. 하나만 물어보자. 정말 붙고 싶은 건 맞아? 뭐? 그건 또 뭔 헛소리야? 시험 치는 동안 당신 방해했다는 타박 듣기 싫어서 그동안 나 많이 참았거든. 엄마 병문안 한 번 안 가도 그러려니 했고. 당연히 붙고 싶지. 별 헛소리를 다 듣겠네. 시험에서 붙어야 주변에서 나 인정하고 대단한 놈인 거 알아볼 거 아냐. 남자가 한 번 태어났으면 좋은 직업으로 폼 좀 잡아봐야 하잖아. 그러고 나중에 당신 도와준 사람들한테 보답은 할 거고? 보답? 뭐, 그것도 여유되면 하기는 해야지. 솔직하게 말해줘. 나랑 엄마한테 보답하겠다는 건 진심이니? 아, 또 이게 짜증나게 하네. 시험 치기 전에 이랬으면 진짜 주먹 날아갔다. 알지? 내가 티를 안 내주면 안 낼 때 그냥 고분고분히 굴어.
가뜩이나 시험 때문에 예민한 사람 건들지 말고. 나도 식당이라면서 변리사 공부해서 2차 시험도 쳤어. 뭐? 1차를 통과했다고? 찍기가 제법 잘 통했나 보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게 당신 수준인 거겠지. 하여튼 이번 결과 보고 나보다 시험 성적 낮으면 당신은 그냥 때려치워. 설마 하니 식당 일에 집안일까지 하며 공부한 나보다 허접하진 않겠지? 당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잖아. 지랄을 한다. 그래, 너 따위한테 지면 당연히 때려치워야지. 덤으로 네 엄마 병간 후 내가 평생 동안 할게. 됐냐? 말로는 뭔들 못해. 야, 너 그냥 꺼져라. 장애 있는 년 걷어줬더니 사사건건 남편 속만 긁네. 넌 이 미친년아. 내가 합격하면 바로 팽해버릴 줄 알고 있어. 무릎 꿇고 울며 손발 닳도록 빌면 그나마 내가 고려는 해볼 텐데. 하여튼 넌 이제 곧 지금처럼 나댄 거 후회하게 될 거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 자신이 시험에서 결과가 저보다 좋지 않으면 평생 엄마의 병간호를 하겠다던 남편.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수가 없었습니다. 의식불명이던 엄마가 갑작스레 숨을 거두고 병실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다리를 저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평생 제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엄마. 못난 딸의 육아까지 대신해가며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엄마의 식은 몸을 보니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그런 저를 위로해주고 붙잡아준 아빠 덕분에 장례식은 무사히 치를 수 있었고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슬픔도 차츰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장에 참여하지도 않았죠. 야, 장례식은 잘 치렀냐? 이제 와서 그게 궁금해? 참여해서 보지 그랬어.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물은 거겠냐? 그럼? 그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이 정신 나간 년아. 나 변리사 시험 발표가 이번 주인 거 알고 있지? 근데 네 엄마 되졌다고 재수없게 장례식을 가고 있어? 부정한 기운 침범해서 합격에까지 영향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발표 날짜도 모르고 있다가 어차피 치렀으니까 상관없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거야 그때 얘기고. 하여튼 넌 발표까지 집 들어올 생각 마라. 재수가 없으려니까. 발표까지는 너무 짧다. 앞으로 평생 안 들어갈게. 뭐? 평생? 이게 진짜 돌았나? 당신이 합격하건 말건 나는 당신이라는 인간이랑 더 살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든지 하자. 재산 반씩 나누고. 솔직히 내가 번 돈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당신이 요즘 후원금 받은 덕분에 얼추 지금 이혼해서 나누면 균형은 맞겠다 싶거든. 개소리하지 말고. 내 돈이 왜 네 돈인데? 그래. 그게 당신이란 인간의 본질이지. 하려는 말 잘 알았으니까 더 짓거리지 마. 당신 얘기 듣는 것도 이젠 힘들다. 지랄을 하세요. 아주 지랄을. 다리 저는 장애 있는 년이 나랑 이혼하면 인생이 아주 편해질 줄 아냐? 인생은 드라마가 아냐. 이년아. 현실이라고 현실. 하긴 계집들은 죄다 하나같이 골이 비어가지고 남편 하나 잘 만나면 된다 생각하고 인생 막 사는 것들 많지. 그런 년들 말로 똑같이 밟고 싶지 않음. 지금이라도 용서 빌어. 너나 잘하세요, 미친놈아. 우리 엄마랑 나한테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있던 버러지 놈이. 변리사 시험은 치기라도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 아주 이혼해달라고 고사를 지내는구나. 원하는 대로 해줄게. 변리사 시험 발표 이후에 누가 후회하나 보자. 제게 후회하지 말라면서 으름장을 놓던 남편은 역시나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본인이야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지 모를 일이었으나 제가 보기에는 놀러 다니기만 하고 공부는 나 몰라라에 호스트로도 일하고 있었으니 합격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이상한 일은 바로 저의 변리사 시험 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제게 구차한 모습으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뭐에 씌었던 것 같아. 어디서 개가 짖나. 인간 말소리가 아니라 개소리가 자꾸 들리네. 당신이 나한테 화난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충분히 화날 만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장모님 장례식 불참했었던 건 당신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또 시험 합격을 해야 당신한테 내가 받은 것들 보답할 수 있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고 있느라 많이 부담이 되고 예민했었던 거고. 이해해 줄 수 있지? 거짓말하지 마. 너는 변리사 되고 싶은 마음도 없는 놈이었잖아. 솔직히 너 1차도 간당간당하게 통과했지? 변리사 언젠가는 될 거란 가능성에만 취해 있었을 뿐 진심으로 공부한 적은 있었니? 나야 늘 진심이지. 당신한테 진실된 사람 그 자체라고. 그런 놈이 몸 팔아서 돈 벌고 상간녀 협박으로 돈이나 뜯고 있어? 그건 당신이 알면 마음 아플까봐 그런 거야. 당신 경제적 사정 힘들까봐 내 나름대로 돈 벌어서 충당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대체 어떻게 알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호스트로 1년 넘게 일해왔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나랑 엄마가 주머니 사정 안 좋다고 말할 때 돈 보탠 적이 있긴 했니? 다 게임하는 데 쓰고 유흥비로 탕진만 했겠지. 됐고, 이제 너 같은 허접 쓰레기랑 더 얘기를 섞고 싶지가 않네? 여보, 정말 이러면 안 돼. 나 사실 협박죄로 고소까지 당한 마당이야. 까딱하다간 범죄자 돼서 앞으로 시험 못 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이러지 마. 우리 힘들 때 늘 함께였잖아. 응? 말을 똑바로 하자. 당신이랑 함께여서 내가 늘 힘들었던 거야. 그럼 우리 애라도 나한테 줘. 양육비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주면 내가 책임지고 나만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기를게.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더 상대해봤자 개소리뿐이니까 차단할게. 여보, 나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살려줘. 여보. 결혼 전에는 다정하다, 결혼 후에는 제 헌신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도 없이 제게 고생만을 준 남편. 그런 남편은 협박죄로 징역을 선고받아 범죄자 딱지까지 생기게 되었으니 점쟁이의 예언대로 남들이 놀랄 만한 일을 하고 있기는 한 상황이네요. 저는 세상에는 아무리 헌신을 해도 돌아오지 못할 사랑이 있다는 걸 엄마의 죽음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게 많이 후회스럽기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에 매어있기보다는 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엄마를 위해 더 자주 웃으려고요. 아이를 기르며 변리사 일을 해나가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앞으로 만날 좋은 인연들과 더 즐거울 인생을 기대해 보려고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